안녕하세요, 만식입니다. 이 닭볶음탕이 절대 어려운 게 아닌데 이상하게 내가 만들어 놓고 보면 닭이랑 국물이 따로 노는 것 같고, 이게 닭볶음탕인지 닭 누린내 나는 떡볶이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. 근데 이 닭볶음탕이라는 게 닭이랑 감자에 양념이 푹 배어갖고 보기엔 엄청 짤 것 같은데 막상 먹으면 조미료 맛은 하나도 안 나고 깔끔하면서 감칠맛은 또 끝내주고, 언제 어디선가 한 번은 먹어본 적 있는 것 같았던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바로 그 닭도리탕, 그 맛을 우리가 찾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만들어 볼 건 바로 설탕을 사용하지 않고 천연의 단맛을 입혀서 닭 본연의 맛을 살게 하는 대박집 닭볶음탕이에요. 실제로 식당 차려서 건물 올린 우리 할매한테 배운 거기도 하고요. 아무튼 오늘 이 레시피 진짜 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예쁜 애기 불러다가 시켜놔도 만들 수 있을 만큼 쉽게 짜놨으니까 꼭 끝까지 차근차근 보시면서 만들어 보세요.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낭만 있게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된답니다. 자, 먼저 닭고기. 저는 오늘 9호짜리 생닭 사용할 건데 뭐 8호 사용하셔도 되고 10호 사용하셔도 되고 크기는 크게 상관없어요. 토종닭만 아니면 돼요. 토종닭은 고기에 질겨가지고 백숙같이 좀 푹 끓여주는 요리에 써주면 좋고요. 닭도리탕같이 이런 간단한 반찬 만들 때는 그냥 일반 닭이 훨씬 나아요. 저는 요 딱 9호 사이즈가 밥 반찬이나 안주로 먹기 좋더라고요. 이 호수에 대해서 혹시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자면은 요 호수 뒤에 공 2개 더 붙여주시면은 그게 닭 무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. 9호면 뒤에 900g 되는 거고요. 10호에 공 2개면 1000g, 1kg 되는 거고요. 쉽죠? 자, 먼저 닭비린내 제거 작업부터 해줄게요. 요 닭들 사이사이 붙어있는 내장 찌꺼기들이랑 잔뼈들, 요 놈들부터 제거해 볼게요. 자, 요런 거 간이랑 내장 찌꺼기들 보이시죠? 요 놈들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런 잔뼈들 붙어있는 거 제거해 주시고요. 여기 붙어있는 요 지방들은 절대 제거하시면 안 돼요.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 놈이 올레오고스트 지방맛을 내주는 애들이에요. 그리고 요 놈 씻을 때 손 시리다고 볼에 담아놓고 하지 마시고 꼭 흐르는 물에 씻어주세요. 찌꺼기 제거하는데 고인물에다가 해버리면은 거기서 튕구는 잔여물들이 그대로 닭에 다시 다 붙을 거 아니에요. 자, 다 씻었으면은 냄비에 예쁘게 담아갖고 한번 끓여줄게요. 닭을 먼저 한번 데치는 이유는 잡내를 제거하려는 목적도 있지만은 생닭보다는 살짝 익혔을 때 그 하얀 표면에 양념이 더 잘 배어들기 때문이에요. 요때 뭐 물 끓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 그냥 냄비에 물이랑 닭 한 번에 같이 담궈 불어갖고 물 끓기 시작하면은 닭 빼주시면 돼요. 다 데쳤으면 물은 따라 버려 주시고요. 찬물에 한 번만 가볍게 헹궈주세요. 이렇게 겉에 살짝만 익고 안쪽은 이렇게 분홍빛깔 돌면은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. 자, 여기서부터 오늘 대박집 비법 레시피 나가니까 두 팔 번쩍 들고 보셔야 돼요. 자, 우리는 오늘 설탕 안 쓴다고 말씀드렸죠. 근데 음식에 단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? 음식 배려요, 그거. 이 세상의 모든 음식에는 단맛이 들어가 있어요. 그 쓰다는 한약도 사실은 단맛이 들어가 있는 놈인 거거든요. 신기하죠?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닭에 먼저 단맛을 입혀줄 거예요. 자, 이런 예쁜 컵 다들 집에 있으시죠? 여기에 맛술 반컵, 그리고 오늘의 비법 재료 사케 반컵 넣어주세요. 야, 만씨가 낭만식당에 갑자기 사케가 웬 말이냐? 하시는 단원님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. 저는 먹다 남은 사케가 집에 있어갖고 사용을 한 건데 요놈이 없으시면 그냥 정종같이 쌀을 갖다가 발효시켜서 만든 달달한 술 있잖아요. 그런 거 넣어주시면 돼요. 정 없으시면은 소주 쓰셔도 되는데 그때는 소주 2, 미림 8 뭐 한 요 정도로 비율을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. 근데 맛은 살짝 많이 다를 수 있어요. 그리고 맛술은 웬만하면은 미림 쓰시는 게 좋아요. 요놈이 알코올 향도 그렇게 강하지 않으면서 은은하게 단맛이 올라오거든요. 그리고 업장에선 거의 대부분 맛술로 미림을 사용하기 때문에 요놈을 써버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파는 맛에 더 가까워지겠죠. 자, 아무튼 요놈 만들다가 맛있다고 자꾸 헐짝헐짝 마시는 단원님들 계신데 그러지 마세요. 오늘 요리 못해요 그러면은. 자, 닭볶음탕에는 채소가 빠질 수 없죠. 몇 개만 간단하게 손질해 볼게요. 먼저 요놈 없으면 닭볶음탕이라고 할 수가 없죠. 저는 핵감자를 사와서 4개 정도 써줄 건데 일반 감자 쓰시면은 한 2개만 쓰시면 돼요. 크기는 너무 작지 않게 숭덩숭덩 이렇게. 자, 당근도 조금만 준비해 줄 건데요. 아니, 요즘 당근 가격이 왜 이렇게 오른 거예요? 요놈 하나가 2,500원이에요. 요놈 하나가. 안 그래도 장 볼 때 선택받기 힘든 놈인데 더 소외받게 생겼어요, 이거. 아이고야. 이게 저희 단원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이 흑당근 껍질을 채칼로 자꾸 벗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. 이거 그냥 이렇게 물에 씻어서 쓰는 거예요. 요 껍질에 좋은 영양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걸 깎아내버리면 안 되겠죠. 이렇게 수세미로 겉에 묻은 흙만 탈탈 씻겨내 주세요. 요 놈은 비싼 재료니까 조금만 쓸게요. 반만.
절대 제가 당근을 싫어해서 뭐 그런 건 아니에요. 감자보다 조금 덜 중요하니까 조금 작게. 사실 없으면 안 넣어도 되는 재료예요. 그리고 양파 너무 얇게 채 썰지 마시고요. 저처럼 적당히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. 이 양파는 오늘 레시피에서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꼭 쓰시는 거 권장 드릴게요. 대파도 송송 썰지 마시고 손가락 2마디 정도로 통통하게 썰어주세요. 청양고추 2개, 한 새끼 손톱 크기 정도로 어슷 썰어주시고요. 이쁜 게 맛도 좋으니까 홍고추도 하나 썰어줄게요. 이거 홍고추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. 자, 마지막으로 요놈 표고버섯인데 저는 닭볶음탕 만들 때 꼭 넣어요. 요 버섯 향이 닭고기 향이랑 만나면은 좀 고급져지는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? 뭐 없으면 안 넣어도 되는 재료니까 굳이 나가서 사오지는 마셔요. 요놈 2개는 송송 썰어주시고요. 하나는 그냥 보기 좋으라고 통으로 써볼게요. 자, 저는 단원님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런 예쁜 궁중팬을 할 건데 사실 팬에 해버리게 되면은 수분이 금방 날아가 버리니까 그냥 일반 냄비에 하시는 게 오늘 닭볶음탕 만들기에 더 좋아요. 그렇다고 또 너무 작은 편수 냄비 같은 건 사용하지 마시고요. 좀 널찍한 놈으로 준비해 주세요. 자, 아까 만들어 놓은 비법 육수 넣어 주시고요. 여기에 식초 반 스푼만 넣어줄게요. 그리고 아까 썰어둔 양파 있죠? 그놈들 반 개만 같이 넣고 강불 올려주세요. 이렇게 하게 되면 닭고기가 연육작용으로 좀 부드러워지는 것도 있지만은 요 사케랑 맛술의 단맛도 더 잘 배어들어요. 알코올이나 식초향은 어차피 끓이면서 날아가고요. 비린내도 여기서 완전히 잡히면서 일석삼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. 자, 물 끓어오르죠? 이때 불 중약불로 살짝 줄여서 3분 정도만 더 끓여줄게요. 자, 물 끓는 사이에 양념장 정말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. 먼저 고춧가루 1개, 후춧가루 반에 반개. 후추를 이렇게만 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죠? 후추 톡톡 한 3번 정도 해주시면 돼요. 간장 4개, 참기름 2개, 다진 마늘 1개, 고추장 크게 2개 넣고 섞어주세요. 이 닭볶음탕이 고추장을 좀 타는 요리거든요. 뭐 고추장 시중에 파는 거 매운, 더 매운, 2배, 3배 뭐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일반 고추장 쓰세요. 일반. 그 중에서도 비싼 거. 어차피 1,000원, 2,000원 차이거든요. 저는 개인적으로 고추장은 좀 비싼 게 맛이 좋더라고요. 후딱 만들죠. 자, 단맛이 싹 배인 닭에 짭조름한 양념 바로 넣어줄게요. 한번 잘 섞어서 뚜껑 닫고 10분 정도만 더 끓여주세요. 이렇게 하면 고기에 간이 한번 싹 더 배는 거예요. 불은 계속 중약불 유지해 주시고요. 이게 집집마다 불세기가 다르니까 이거 너무 쫀 거 같은데? 싶으시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물 살짝 넣어가면서 하시면 돼요. 한 5분 지났을 때 뚜껑 열어서 상태 보시고 전체적으로 간이 잘 배이게 한 번씩 뒤적여 주세요. 자, 10분 정도 졸여주면 이렇게 닭고기는 벌써 먹어도 될 것 같죠? 혹시라도 요놈 건들다가 숟가락에 소스 절대 맛보지 마세요. 그 순간 그냥 밥상 차려갖고 식사 시간 돼버리는 거예요. 요때 여기에 감자랑 당근, 양파 넣고 같이 잘 섞어줄게요. 그리고 또 뚜껑 닫고 이번엔 20분 기다려줄게요. 너무 쉽죠? 그냥 넣고 닫고 기다리면 완성돼버리는 요런 레시피가 어디 있다고요? 바로 낭만식당. 자, 감자 한번 눌러보시고요. 만약에 여기서 감자가 안 익었다고 또 당황하지 마시고 좀 더 끓여주시면 돼요. 또 국물이 너무 쫄아든 것 같으면은 물 더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. 쉽게 하시면 돼요. 쉽게. 마지막으로 대파랑 고추들 넣어주시고 숨 죽을 때까지만 끓여줄게요. 이때는 약불로 줄이시고 한 5분 정도만 더 끓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이 진솔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먹어볼게요. 저는 우리 낭만 단원님들이 정말 요리를 쉽고 재밌게 하면서도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 만들어 드셨으면 좋겠어요. 이것은 아이고, 오늘 이놈을 만드는 게 아니었는데 확실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디 맛집이라는 데 가서 먹는 닭볶음탕이랑은 확연히 다른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뭐 식당 하나로 건물 올려버린 우리 할매가 이렇게 만들기도 했고요. 오늘 이 닭볶음탕의 핵심은 이 쌀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단맛을 닭고기에 입혀주는 거예요. 이 주변에 요리깨나 한다는 분들 좀 만나보면은 조미료는 잘 쓰시는데 생각보다 이 맛술을 등한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. 근데 사실 요 하찮아 보이는 맛술 하나를 얼마나 잘 쓰느냐가 요리 고수랑 하수를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. 그 한 끗 차이. 뭐 어디서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? 뭐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인 건가? 뭐 모르겠네요. 뭐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. 뭐 아무튼 저는 진심으로 우리 낭만 단원님들이 정말 요리를 쉽고 재밌게 하면서도 이런 맛있는 음식 건강하게 만들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다음번에도 또 이런 낭만 있는 레시피 들고 올 테니까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